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름 없어도 좋아해 김다인입니다. 영화입니다. 와, 오늘 아마 마지막 수업이 될 4회차 모두가 좋아하는 데이터 마이닝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배울 거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랜스포머, 비전 트랜스포머, 타임 시리즈 트랜스포머로 이제 오늘은 그냥 트랜스포머만 배우는 날인데요. 네, 제가 앞부분 소개를 하고 뒷부분은 송아님께서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할 트랜스포머는 이제 세 단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먼저 그럼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퀀스 투 시퀀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시퀀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도 시퀀스고 출력도 시퀀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챗봇 아니면 이제 번역하는 아니면 이제 요약하는 뭐 이런 것에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뭐 네, 흔하죠. 이런 것들이 시퀀스 투 시퀀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먼저 보실 텐데, 뭐, 아마 뒷부분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인코더, 디코더는. 그래서 인코더는 뭐 집어넣는 거고, 디코더는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세하게는, 점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코더를 보시게 되면은, 입력 시퀀스를 받아서 이를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베딩은 대충 아시나요? 네, 네, 단어를 집어넣으면 그 단어의 벡터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의 요약된 벡터로 전환을 해줍니다. 요게 변환이 되고, 요게 디코더로 들어가서 뭐 번역이라든지 챗봇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성해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인코더 자체는 RNN을 사용하시고요. 저번에 설명했던 그 시퀀스를 다루는 거죠. 네, 그래서 순환하면서 각 시점마다 이전 상태, 히든 스테이트를 활용해서 현재 상태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가 입력 시퀀스 전체를 요약한 컨텍스트 벡터가 되고 이게 디코더의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베딩에서 간단하게 보시면 뭐 여기 어머 잠시만요. 아, 네, 여기서 인베딩 시작 토큰, 엔드 토큰. 이게 보통 엔드 토큰, 이제 토큰으로 불리죠. 시작 토큰, 엔드 토큰 이런 게 있고. 여기서 저번에도 배웠죠? RNN 할 때 요 초록색이 히든 스테이트다. 요게 RNN이 어떻게 보면 가장 키였죠? 디코더는 이제 컨텍스트 벡터를 초기 히든 스테이트로 사용해서 출력 시퀀스를 생성하는데 여기서 아까 RNN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여기가 진행이 되면서 출력은 하나하나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내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출력을 생성합니다. 문제가 있죠. 되게 오래 걸리고 병렬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텐션이 나오고 그 뒤에 트랜스포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텐션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어텐션 가사 내용입니다. 네. 네.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려는 거는 이제 한참 쳐다본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어딘지 우리가 주의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분명한 건 뭐다.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의 어텐션을 결합한 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요걸 보시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매니 투 매니예요. 저번에 요거 설명해 주셨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냈다. 얘는 다 대 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 여기가 사실 조금 어려워요. 어텐션 부분이. 하지만 이걸 이해해야 똑같은 내용이어서 컨셉 자체는. 네. 그래서 바틀렉 프로블렘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아까 컨텍스트 벡터 하나에만 담는다고? 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이 요거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디코더가 컨텍스트 벡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웨이트 값을 이제 참고합니다. 기존의 문장을 다시 본다. 아까는 컨텍스트 벡터만 보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그래 원래 문장이 뭐였지? 하고 이걸 한번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너무 어렵게 써 있죠? 네. 네, 그래서 순서대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오른쪽 그림이 계속 PPT에서 쓰일 텐데, 제가 뭐, 게으른 게 아니라, 요게 제일 중요해서, 요걸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인코더에, 일단, 당연히 임베딩 값은 들어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지금 프랑스어가 있죠? 맞나요?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알 수 없는 문장이 있고요. 이게 인코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들어가는 건 당연히 임베딩 값이 돼서 들어간 숫자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가 디코더의 처음 히든 스테이트로 1번 전달이 됩니다. 뭐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히든 스테이트가 전달이 되는구나. 여기는 아직 그 시퀀스도 시퀀스예요. 트랜스포머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진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가지고 인코더의 단어들을 다시 보자. 다시 보자. 네, 그래서 이 인코더 시퀀스의 각 단어와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와의 닷 프로덕트를 하게 됩니다. 혹시 닷 프로덕트 아시나요? 아니요. 내적, 내적? 뭐 어쨌든 닷 아, 프로덕트,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어쨌든 계산을 하는 거고 중요도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텐션, 뭐 나는 뭘 봐야 하는가? 중요도를 계산하는 거여서 내적 값이 클수록 두 벡터는 관련이 깊다라는 거고요. 요게 지금 닷 프로덕트로 이해하기 가장 쉬운 이미지를 제가 찾아서 넣어놨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 보시면 A 벡터가 있고요. 네. 벡터 A, 그리고 여기 어머나 여기가 이제 B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가 가는 얘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얘는 비슷하잖아요. 가는 방향이. 그러니까 약간 요런 거가 어떻게 구해지냐면 요 끝 부분에서 수직을 내려서 요 길이와 요게 A를 나타내는 거였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B의 원래 길이를 곱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요거가 곱했을 때 크다라는 거는 너네는 같은 방향에 있겠거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너네는 비슷한 단어겠거니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 그러니까 너네는 유사하겠거니 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계산을 해서 웨이트 값 가중치가 정해지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가중치가 뭐 7, 1, 마이너스 1 이렇게 숫자로 정해지게 되겠죠. 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내적값 있죠? 요 스코어를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시키면, 소프트맥스 함수 기억하세요? 들어봤어요. 아니,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값이 0에서 1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아, 네. 중요도를. 그래서 통과시키면 웨이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더했을 때 1로 나오는 보통 확률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확률 값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확률 값은 다시 확률 값은 각각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의 가중치 그러니까 이게 웨이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요 4번 보시면 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1이다. 그래서 음, 여기서는 그냥 숫자가 약간 모르잖아요. 7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약간 노멀라이즈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중치를 노멀라이즈 소프트맥스로 했으면 요게 웨이트인 거고 요걸로 모아서 제일 중요하죠. 어텐션 아웃풋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요게 컨텍스트 벡터예요. 아까의.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고급진, 럭셔리한 컨텍스트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더 똑똑해졌다. 음, 아까 돌아가면은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가 컨텍스트 벡터였거든요. 그냥 여기는 그냥 아무 뭐 이 초기 뭐 문장을 고려하지 않았죠. 근데 어텐션은 그거를 고려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 문장 자체를 고려해서 웨이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 벡터와 잠시만요. 일단 4번은 이해가 됐고요. 여기는 웨이티드 썸인 거고요. 그래서 이 어텐션이 만들어지고 디- 이 컨텍스트 벡터와 디코더의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에서 나온 아웃풋 벡터를 컨캐트네이트해서 최종 아웃풋 그러니까 어쨌든 아웃풋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웨이트를 주어서 어텐션 아웃풋 요 컨텍스트 벡터가 좀 더 고차원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똑똑해졌고 이걸로 아웃풋 벡터를 구한다.
그래서 최종 출력값인 현재의 타임스탬프의 다음 단어를 내뱉는다. 여기서 더라고 지금 내뱉었죠? 이렇게 네. 하나씩 내뱉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셨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된 것 아, 여기까지 같아요. 이해됐어요. 네, 좋습니다. 4번까지 이해하셨고, 네. 5번, 6번은 어쨌든 결과가 이 웨이트 값들을 이용해서 나온다. 디코더로.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순차적으로 계속 하게 되는데요. 스타트가 되고 하나씩 하나씩 하잖아요. 순차적으로.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차이점이 뭐냐? 기존 아래는 그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는 현재 그 아웃풋 벡터만 사용했지만 어텐션에서는 컨텍스트 벡터, 그러니까 좀 더 요거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이트를 고려한다. 그러니까 요 기존 단어로 네. 웨이트를 고려해서 하게 된다. 약간 감은 오시나요? 감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단어 예측하는 건데요. 이제 트랜스포머로 갈 겁니다. 네. 근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는 그 쿼리키 밸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쿼리키 밸류도 여기서 쓰이는 겁니다. 이 계산이 쿼리키 밸류를 이용해서 한 건데 여기서 제가 쿼리키 밸류까지 얘기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쿼리키 밸류 뒤에서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앞에서 쓰이는 개념입니다. 어텐션에서 쓰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보자면 왼쪽이 시퀀스 투 시퀀스고 네. 자, 오른쪽이 트랜스포머예요. 그래서 어. 인코더가 n개, 디코더가 n개, 어. n개로 이루어져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GPT는 여기서 그냥 잠깐 소개를 하자면 버튼은 인코더만 쓴 거고 GPT는 디코더만 쓴 거예요. 네. 왜죠? 그래서 버튼은 이거 다 쓸 필요가 있냐? 우리 하나만 집중해서 써보자라고 해서 버튼은 인코더만 써서 보통 뭐 번역하거나 인베딩 쪽에 많이 그 NLP 쪽에서 많이 쓰고요. 디코더는 GPT는 뭐예요? 계속 생성해내잖아요. 그게 제너레이티브 AI의 대표 주자잖아요. 그래서 디코더가 아까 봤듯이 생성해내는 건 디코더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GPT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생성을 이길 자는 없다. 그쵸? 해석하는 것보다 생성이 결국 생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요거 궁금하시면 요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어디서 캡처해온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겁니다. 아, 예, 네, 네, 네. 제가 옛날에 만든 거 캡처해 왔습니다. 오. 네, GPT 똑똑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둘 다 트랜스포머에서 좀 변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공부를 해볼 텐데요. 아하, 어렵습니다.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트랜스포머는 요 우측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요걸로만 다 할 거예요. 제가 이미지를 더 가져올까 했지만 제가 게으른 게 아니라 요것만 알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셀프 어텐션.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트랜스포머, 아까 어텐션 배웠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셀프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요. 포지셔널 인코딩이 있습니다. 이거 천천히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쿼리키 밸류를 여기서 일단 얘기를 드릴 건데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진행되는 순서는 이래요. 트랜스포머 맞나요? 트랜스포머가 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예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understand the transformer.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우리의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시작은 임베딩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여기 오른쪽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인풋을 넣습니다. 인풋은 I don't understand the transformer고 인풋 임베딩을 한다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할 거예요. 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그냥 쿼리키 밸류만 먼저 일단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쿼리, 우리 그 GPT, 뭐, 검색을 하는 게 다 쿼리를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 내가 찾고 싶은 거 쿼리고요. 키는 이제 그 정보의 열쇠라고 하는데 이게 이해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value는 그 실제 정보, 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understand라는 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네. 그러니까 understand의 쿼리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학습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이 좀 어렵죠? 네. 이해가 안 되죠? 네. 저도 100% 이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키는요, 관련이 있는지 계산하는데 필요한 정보고, value는 실제 정보잖아요. 네. 이게 문법과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쿼리는 이제 얘는 동사잖아요. verb여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주어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 그럼 나는 주어를 찾고 싶어. 나는 목적어를 찾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쿼리 자체는. 음, 그리고 키는 나는 주어야. 나는 목적어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문법은 아닙니다. 문법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학습이 된 거여서 파이썬 딕셔너리를 쓰셔도 저는 알지만 이렇게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잘. 그렇지만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쿼리와 키를 사용해서 연관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걔네는 있는 거고 밸류만 비교하는 것보다 관계를 더 유연하게 파악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요 예시를 이게 셀프 어텐션의 그 뭐랄까요? 장점이거든요. 여기서 이게 문장이에요, 지금. The animal 어쩌고 저쩌고 it 나오죠? It was too. 그게 너무 피곤했다. 그죠? 음, It was too tired라고 써 있는데 네. it이 뭘까? 라는 거죠. 음, 요거를 셀프 어텐션이 하는 겁니다. 왜냐면 it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요 문장 내에서 봤을 때 it은 어, 뭘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죠. 근데 이 각각의 단어 하나하나 봤을 때는 it이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기존 어텐션과 셀프 어텐션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 시퀀스의 모든 단어를 여기 내에서 이제 문맥 좀 컨텍스트 정보를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기존 어텐션을 아시겠나요? 네. 네. 셀프 어텐션은 여기 요 자체에서 보는 거예요. 요 네. 자체에서 이승문각라고 보는 음, 거고요. 이해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다행이네요. 설명을 잘 하셔서. 네. 그래서 유사성 계산은 이거 조금 뒤에도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안 나오나? 유사성,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더 드리면 그래서 유사성을 계산하고 이거 아까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어텐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아까도 그랬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한 거지. 쿼리 앤 키의 내적 닷 프로덕트로 하고 확률 아까 소프트맥스로 한다고 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예시를 들어주자면 understand. 아까 그 문장의 understand의 attention output은 트랜스포머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포함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쨌든 내가 이해해야 할 대상은 트랜스포머죠. 그러니까 attention output 아까 제가 요 attention output은 트랜스포머를 그래 understand와 트랜스포머는 너네는 같이 가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understand에게는 트랜스포머가 중요해. 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언더스탠드의 더가 중요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언더스탠드 해야 할 거는 트랜스포머고 내가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뭐 I가 중요할 거고 그러니까 중요도 웨이트 값이 다 다른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다시 가볼 건데요. 인풋 넣고 인베딩 하고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포지셔널 인코딩은 어, 일단은 그 문장의 순서를 이제 계산하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함수로 그 각 단어의 위치, I don't understand 그 각 단어의 위치를 계산하고 여기에 인베딩 벡터에 더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 0, 1이면 가깝지만 0과 100은 멀리 있다. 음, 단어와 단어 사이에 그 숫자를 계산해 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문장에서 아무래도 멀리 있으면 연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 배가 고픈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오늘 회의하기 싫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랑 회의하기 싫다는 약간 관련이 없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진심이시죠? 아닙니다.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순서대로 가볼게요. 이, 자, 인코더에서 지금 멀티헤드랑 피드포워드가 있죠? 멀티헤드는 입력 단어 간의 관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걸 셀프 어텐션을 요거 어텐션이죠? 어텐션을 세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텐션을 병렬로 여러 번 수행한다. 그러니까 멀티헤드 여러 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 헤드가 계속 학습하고 더 풍부한 정보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필요한가? 한 번 하면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피드포워드는 이제 비선형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저번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리니어 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오는 거는 활성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비선형성을 추가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시 리니어 레이어로 해서 다시 축소시킵니다. 확장했다가 축소할 건데 비선형성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서는 포지션 와이즈 프로세싱이라고 벡터를 독립적으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순서를 이미 했기 때문에. 어텐션에서 이미 그 관계를 계산했으니까 빠르게 그냥 병렬 처리하자. 음. 포지션 와이즈 프로세싱에서 각각으로 단어를 탁탁탁탁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선형성 추가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피드포워드는. 그리고 이제 그게 디코더로 가요. 그 너무 어렵죠. 하지만 집중하셔야 돼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디코더 가죠. 자, 디코더를 가면요. 마스크드 멀티에드 셀프 어텐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드가 뭐냐? 마스킹을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제한했다. 네. 그러면 I don't understand the transformer. 각 단어는 자기 자신과 그 이전 단어들만 참고 가는. 그러니까 understand, 그러니까 이 뒤에 단어는 참고하지 못해요. 음.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생성하는 게 순서대로 생성을 하는 거니까 뒤에 거는 참고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게 정보의 뭐랄까 리킹이라고 해야 되죠. 누설되니까 그런 거는 하지 않고. 네. 그래서 입력 시퀀스의 각 단어에서 코끼리 밸류를 생성하고 이전 시점의 단어들에 대해서 어텐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왜냐면 어텐션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이 어텐션을 여기서 또 하고 여기 뒤에서도 하고 이러니까. 네. 그 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 아까 설명했죠? 그거를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디코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FN이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비선형성을 추가해 주는 게 있고요. 네. 아주 그냥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네. 네. 그 다음에 출력 단어를 생성하게 됩니다. 요거는 아마 잘려서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리니어 위에 소프트맥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돌려서 소프트맥스를 돌리면 확률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출력 벡터를 확률 분포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여기까지 트랜스포머인데 좀 네. 이해되셨어요? 네. 안 된 것 같은데? 네, 트랜스포머의 퍼포먼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게 BLEU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계 번역,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많이 쓰이는 건데 네. BLEU가 있고 조금 더 나아간 게 요 BLEU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평가 지표들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건 BLEU고 그래서 요거는 사람이 직접 번역한 결과가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하는 거고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좋은데 번역가도 1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숫자가 클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이제 구글에 트랜스포머 BLU를 쳐봤더니 블루 트랜스포머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거 이제 바이링구얼 이밸리에이션 언더스터디고요. 제가 비전 트랜스포머 간단하게 하고 바톤 터치 하겠습니다. 네. 네, 비전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NLP에서 성공했죠? 네. 이거 이미지 처리해도 해보자. 오. 오, 굿 아이디어 해가지고 지금 해보자. 도전해본 거고요. 원래 네. 기존에는 CNN으로 했었잖아요. 네. 계속 설명한 게. 하지만, 비전 트랜스포머로 해볼까? 해볼까? 가볼까? 네, 그래서 순서대로 그냥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입력 이미지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작은 데이터셋에서는 일반적으로 CNN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랜스포머 자체는 데이터 자체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힘들 수 있다.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학습 전에 보통 0에서 1 값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네. 보통 그렇게 합니다. 픽셀 값은 0에서 255니까. 자, 여기서부터 사실 스텝 1이라고 볼 수 있죠. 이미지를 패치로 분할한다. 이 정도는 아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찢어. 이미지를 찢는 거죠. 계속. 그래서 키가 예를 들어서 16일 때, 이 네. 패치 사이즈 16이라고 하면은 한 패치 크기는 3는 뭘까요, 여기서? 깊이. 그쵸. 그 RGB 값으로 그게, 아닌가? 맞죠. 왜냐면 이게 3차원이기 때문에 그 깊이가 RGB 값이어서 곱하기 3을 해줍니다. 가로, 세로 그 깊이는 RGB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 우측 그림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각 패치를 1차원 벡터로 변환한다.
플래튼한다. 플래튼해서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플래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3D를 1D로 변환하고 요거를 이제 여기서 보시면 리니어 프로젝션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통과시켜서 고정된 차원으로 변환하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어, CLS 토큰인데요. 이거 혹시 수업 들으셨으면 이미 강조하신 부분. 자, 그래서 요 부분이요. 요 별표 있죠? 엑스트라 러너블 클래스 임베딩이라고 써져 있는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이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이제 입력될 때 모든 패치 앞에 추가되는 특수 벡터로서 이거 원래 랜덤으로 시작하는데 학습 과정에서 최적의 방식으로 요약하도록 학습이 됩니다. 요게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추가가 된 상태에서 포지셔널 인코딩이 추가돼요. 그래서 이미지의 위치 정보가 더해집니다. 아까 이거 했죠? 네, 네, 더해지는 거 똑같고요. 트랜스포머 인코더 처리. 그래서 여기 인코더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처리가 다 돼서 들어가게 되고, 네, 요 들어간 곳에서 이제 셀프 어텐션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멀티헤드, 여기 멀티헤드라 써있죠? 이걸로 다양한 관계를 계속 학습하게 되고, 요걸 이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인코더 블럭이 몇 개이냐라고 하면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FFN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똑같이 결국에는 사용이 된다. 네, 어텐션을 쓰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으로 요게 중요합니다. 요 아까 요 스페셜 토큰 있죠? 요 CLS 토큰 이제 요 토큰 자체를 활용해서 요게 이제 모든 이미지 요약된 값인 거죠. 학습 과정에서 모든 패치의 벡터 정보를 요약된 하나의 벡터 값이고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플리커티드 레이어랑 소프트맥스에 넣으면서 최종 클래스를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요 스페셜 토큰으로 그래. 얘는 고양이 80이고 개 15고 개 15고 발음 좀 그러네요. 새 오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동화된 거죠?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 잘못 넣었네. 아,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있게 되고 이거 이해됐죠? 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어, 전에 렐루 학습했던, 네, 렐루 보라고. 네네. 요게 아까 비선형성을 해결하는 활성화 함수였죠? 이렇게 뭐 이렇게 다양한 게 있다 보시면 아, 되고요. 네네.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엄청 CNN보다 효율이 낮다 하셨죠? 네, 좋다. 예, 아, 좋다. 낮다. 아니, 그러니까 CNN보다 좋다. 근데 네네. 데이터셋이 작으면 맞아요, 별로다.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그쵸, 그쵸. 극복하기 위해서, 소규모 데이터에서는 별로다. 네네. 이러저러한 변형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거는 크로스 BIT라는 모델인데요. 이것은 멀티 스케일 배치 크기를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말 그대로 큰 배치와 작은 배치로 나눠서 학습을 하여서 결과를 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라지 배치와 스몰 배치로 구성되는데요. 일단 라지 배치는 이미지 큰 영역을 처리하여 전력 정보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즉, 그 전체적인 문맥과 구조를 이해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 스몰 배치는 이미지 작은 영역을 세밀하게 분석하여서 로컬 정보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괜찮으세요? 네. 세부적인 특성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패치와 작은 패치가 동시에 학습되어서 그 다음 데이터가 통합됩니다. 어, 그래서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상호 결합한 다음에 마지막에 통합된 토큰을 사용하여서 최종 분류를 수행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음, 일단 두 가지 스케일 정보를 통합해서 더 세밀한 표현을 학습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기존 VIT가 단일 크기 패치를 사용함으로 다양한 해상도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 못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분류랑 물체 탐지랑 이미지 세분화에 많이 쓰입니다. 네. 그 다음은 Convolutional Vision Transformer라는 모델인데요. 네. 말 그대로 네, 보면 아시겠지만 네, 네. CNN과 트랜스포머의 결합입니다. 오, 네, 트랜스포머의 전력 합성 능력을 활용하면서 CNN이 지역적 특성을 보존합니다. 얘는 여기 보시면 토큰 임베딩이랑 트랜스포머 블록술로 구성되었는데요. 우선 여기서는
입력 이미지를 convolutional embedding을 통해서 특징 맥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다음 convolution 계산을 통해서 로컬 정보를 학습하며 트랜스포머에 필요한 토큰을 생성합니다. 약간 CNN 그 과정과 비슷한데 우선 그것을 사용한 다음에 근데 트랜스포머에서는 그 이미지가 입력되면 안 되고 그 벡터, 벡터가 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환하는 과정까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네, 네. 그 트랜스포머 블록 구성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선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것을 생성하는 단계가 네.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하였던 것과 똑같은 구조를 네네네. 따르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는 여기 넘과 MRP를 음, 거쳐서 마지막으로 최종 특징 벡터를 생성합니다. 네, 앞에 convolutional 프로젝터 구조가 있는데요. 이것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걔는 어렵네요. 네. 그쵸. 네. 이렇게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이것을 생성하는데요. 네, 하나하나 보면 좀 depth wide convolution은 각 채널별로 독립적으로 convolution 연산을 수행해서 지역 정보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normalization을 통해서 학습 안정성과 속도를 개선하는 작용을 하고요. 추우세요? 네, 아, 네. 너무 추워요. 훌쩍훌쩍. 휴지가 없죠. 그리고 어, 이건 좀 네. convolution은 패널 간 정보를 조합하여 각 토큰이 표현을 압축하거나 변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평탄화를 시켜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지를 1차 벡터로 전환합니다. 마지막으로 QKV 값을 사용되는 입력으로 토큰 간의 관계를 계산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얘는 장점이 로컬 정보 학습 강화와 계산 효율성 향상, 그리고 전력 로컬 정보 통합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와 CNN이 결합으로써 일단 로컬 정보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작은 데이터셋에도 우수한 성능을 가집니다. 네, 역시 이미지 분류랑 물체 탐지, 이미지 세분화에 많이 사용됩니다. 네. 네, 쪽지를 갖다 줄까요? 아이,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 볼까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스윈 트랜스포머인데요. 이것은 로컬 윈도우 기반 방식을 도입하여서 효율성과 성능을 동시에 높인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 그 이미지를 서로 다른 윈도우 사이즈로 분할하여서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네, 얘의 구성 요소는 음,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다 앞에서 한 거랑 비슷하죠? 네. 네. 우선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미지를 고정 크기로 나누고 그 그룹화한 self attention을 계산합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나누는 과정인데요. 일단 이렇게 분할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뭐 네. 어떻게 말하죠? 이 한 평면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아, 차원을 차원을 늘리는, 네, 네. 깊이가 있게 네. 해서 차원을 더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는 각 값이 분포를 일정하게 만든 아, 다음에 네. 리니어 데이터를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음. 변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 네. 네. 그래서 윈도우 내에서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여 윈도우 크기를 제한하여 계산 효율성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시켜서 윈도우 간 정보를 교환한 다음에 전력 문맥 학습에 도움을 줍니다. 네, 그래 마지막으로 특징 배틀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긴 했는데요. 네. 그래서 얘의 장점은 효율성이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효율성이 높은 거랑 전용 문맥을
학습할 수 있고 계층적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 네. 그 다음에는 Broad Pre-training for Image라는 버트? 네. 네, 아까 네, 아까 인코더 부분 네네네. 사용한 그런데 얘를 이미지로. 네, 그렇습니다. 네. 얘는 베이트라 부르나요? 베이트? 그런가 봐요. 베이트. 오.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볼트 스타일이 사전 학습을 도입한 VIT 기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볼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토큰화한 후 일부를 가리고 이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단계는 사전 학습과 파인 튜닝 세부 저점으로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 트레이닝은 이미지 전반적인 표현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파인 튜닝은 특정 작업에 적합하도록 미세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진 모델이 있는데 서로의 네, 장점이 다르고 사용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것을 찾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네. 네, 그 외에도 이런 다른 모델들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네. 교수님 유튜브 영상을 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타임 시리즈 트랜스포머로 넘어가겠습니다. 타임 시리즈 트랜스포머는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개발된 트랜스포머 모델로 NLP에서 사용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를 시계열 데이터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네. 예, TST를 사용하면 구독자의 행동 패턴, 음. 과거 영상의 성과, 조회수 트렌드를 분석하여서 우리가 더 성공적으로 어,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네, 예를 들어 7시에 올리면 조회수가 폭발한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첫 시작 30초를 재밌게 하면 좋아요가 많아진다. 그러네요. 네. 네. 댓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라는 아, 댓글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그럼 타임 시리즈 트랜스포머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얘도 크게 프리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입력 데이터를 변환해야 되겠죠? 네. 네. 입력 데이터 여기 예시로 보시면 데이터 X는 청 변수를 말하고 네. 그다음 얘는 시간을 말하고 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프리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일부 데이터를 마스킹 처리하여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전달하고 마스킹 된 값을 복원하여 과정에서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을 합숙합니다. 앞에서 마스킹을 설명했었죠? 네, 그거랑 같습니다. 네. 네. 파인 마스킹. 튜닝 단계는 마스킹이 없이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최종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 여기 예시를 보시면 얘는 프리 트레이닝 마스킹한 건가요? 저게? 네네네. 어떤 것을 가린 다음에 검은색이 가린 거겠죠? 그쵸. 그런 거 같아요. 네, 가린 다음에 학습을 하는 거고 파인 튜닝은 가리지 않고 전체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네. 마스킹 메커니즘은 일부 데이터를 가리고 모델이 이를 복원하도록 합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데이터의 전반적인 패턴과 특징을 학습하게 하고 레이블 없어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학습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 이렇게 일부를 가린 다음에 랜덤하게 가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을 학습시킨 다음에 이것을 오히려 돌아와서 맞추게 하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 가린 부분을 보고 가린 부분을 맞추는. 네, 네. 맞추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입력 데이터 변환 과정은 데이터를 트랜스포머 입력에 맞게 준비하는 전처리 단계이고 트레이닝은 데이터를 복원하며 모델의 기초 패턴을 담당하고 파인 튜닝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활용하여 실제 응용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듣고 싶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 네. 네. 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거는 프리트레이닝까지만인가요? 파인 튜닝은 마스킹을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근데 대중교통 수요 예측이면 그게 파인 튜닝 같기도 한, 네, 뭐 그게 어쨌든. 마지막에는 전체적인 걸 음, 하겠죠? 네. 네,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잠시만요. 네. 네. 그래서 아래 과정을 세부적으로 다시 오, 보겠습니다. 네. 포지셔닝 코딩. 네. 입력 아까, 데이터를 어떻게 네. 변환하는지가 아래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우선은 앞에서 해주셨던 프로세스 인코딩을 수행합니다. 네,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네. 있죠. 다 트랜스포머니까요. 네, 네. 그쵸, 그쵸. 네. 트랜스포머는 입력 데이터 간의 순서 정보를 학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시계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간 정보를 모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포지션 인코딩이 필요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그래서 TST에서의 포지션 인코딩은 NLP에서 사용하는 트랜스포머와 비슷하게 고정된 포지션 인코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입력 데이터가 정해진 순서를 따를 때 유용합니다. 또는 학습 가능한 포지션 인코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이 데이터의 시간적 관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해서 그 위치를 추적하고 이 계산식을 통하여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네. 그분들이. 네. 네. 그 다음에는 self attention 아까 네. 설명하였던 것을 합니다. 네, TST 핵심은 트랜스포머의 인커더 블록을 시계 데이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각 데이터 포인트가 시간 변수 간의 관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self attention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TST에서는 batch normalization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작동된다고 합니다. 네. 네. 음, 이걸 왜 사용하냐면 시계 데이터 특성에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 여기를 보시면 앞에 설명해드렸던 그 과정의 네. 그림입니다. 쿼리키, 네, 네. 맞아요. self attention 메커니즘 다 보여주는데 어떻하고, 의사도, 음, 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네네네네. 것입니다. 네, 마지막에는 그 점수를 네. 통해서 계산되죠. 네. 네. 그 다음에는 프리트레이닝인데요. 그 목적은 레이블 없는 데이터에서 시계열 패턴을 학습하고 마스킹 기법을 사용하여 모델이 숨겨진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학습시켜줍니다. 작동 원리는 일단 마스킹을 적용하고 네. 네, 일부를 가리고 가려진 것을 복원하고 입력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인코드가 각 시간 구간의 잠재적 표현을 학습하고 손실 함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에 거랑 똑같죠? 네.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래서 프리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의 작용을 궁금하시면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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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지막으로 파인 튜닝인데요. 목적은 사전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학습하는 것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프리튜닝과 다르게 마스킹이 없이 전체 시계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다음에 인코드에서 얻은 시계 표현을 출력하고 출력 표현 얻어진 표현을 통해 필기 또는 분류 작업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미세 조정을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총적으로 말하면
일단은 전처리 과정이고, 그 다음에는 기초 패턴 학습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실제 응용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앞이랑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근데 누가, 이해했습니다. 앞에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그쵸. 해주셔서 똑같은 내용인 것 네네네. 좀 더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TST를 응용하면 네, 기존 후기 모듈들보다 시겔 데이터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답니다. 네. 프리 트레이닝이 모델 성능을 더 강화하며 레이블 데이터가 부족할 때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네. 그 과정에서 프리 트레이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TST 베리에이션인데요. 일단은 패치 TST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는 패치 기반 템 시리즈 트랜스포머로 시겔 데이터를 패치로 나눠서 처리하여 성능과 효율성이 동시에 개선되는 모델입니다. 네, 말 그대로 패치 단위로 시겔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겠죠? 네. 음, 일- 음, 얘는 시겔 데이터가 엄청 길잖아요. 네. 얘를 한 단락 한 단락씩 묶어서 패치 단위로 처리를 합니다. 분석적인 시간 정보보다 더 잘 반영되고 트랜스포머 모델이 긴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연산량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조컬 및 글로벌 패턴을 학습이 가능합니다. 네, 패치 단위로 처리하면서 조컬 패턴, 짧은 구간 시간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전체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변 구조를 가집니다. 네. 네. 얘의 구성 요소는 우선 인스턴스 넘이라는 거랑 패칭이라는 과정이 실행되는데요. 우선은 시, 시계 입력 구간이 데이터를 정교화하여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간의 분포 차이를 완화하고 시계 데이터의 이상치나 분포 차이를 줄여 트랜스포머의 학습 효율을 높입니다. 그 패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크기로 나누는 과정인데 여기 보시면 얘가 한 단위라고 말하면 그럼 얘가 P가 4고 S가 2잖아요. 그래서 네 개 단위를 한 묶음으로 묶고 두 개 단위씩 건너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젝션이랑 포지션 인베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프로젝션은 각 배치를 선형 변화하고 고차원 벡터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선형 변화는 학습 가능한 매개 변수로 각 배치의 정보를 압축하거나 확장합니다. 네. 포지션 인코딩은 앞에서 설명하셨죠? 네. 네,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트랜스포머 인코더인데요. 얘는 패치 TST 핵심 부분으로 패치 간의 관계를 학습하고 패치 내부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기존 트랜스포머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서 시계열 데이터의 로컬 패턴과 글로벌 패턴을 동시에 학습하고 아까랑 똑같은 네. TST 그래서 네. 기반이니까 똑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플래튼이랑 리니얼 헤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펼쳐놓는 네. 거고, 네, 리니얼 헤드는 펼쳐진 벡터를 사용하여 최적 출력 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필기나 분류 작업에서 예측 값을 생성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음, 총적으로는 입력 데이터를 정교화하고, 입력 데이터를 트랜스포머에 맞게 변환하고, 그 다음에는 트랜스포머에 적합한 형태로 준비한 다음에 상호 관계를 학습하고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과정입니다. 네. 얘는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듈보다 높은 성능을 가지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좋은 애네요. 네. 네, 이러저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Self-Supervised Patch DST라는 모델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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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모델입니다. 기본 패치 TST가 슈퍼바이즈드 러닝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된 반면
self-supervised patch test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변환된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supervised learning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 학습, 네. self-supervised learning은 마스킹 작용으로 일부 패치 데이터를 가려 모델이 이를 복원하도록 학습하고, 어, representation 학습은 마스키드 데이터를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해 학습하고 복원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고려할 사항은 우선 음,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 순서가 중요하므로 어떤 시점에서 마스킹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니어 헤더 때문에 오버피팅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얘는 PHTST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무슨 슈퍼바이저 러닝과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이라는 학습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스킹을 얘는 마스킹을 안 하고 안 했나요? 아, 그렇구나. 네, 그 프리트레이닝에서 마스킹 쓰는 건 TST는 쓴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네, 네네, 네. 얘는 안 했어요. 네. 돌아갈까요? 아니요. 근데 얘는 마스킹 데이터 일부를 마스킹 한다는 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되게 활용 목적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자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인가요? 모르겠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